자, 김씨 일가만에 해본 적 없는 100세 프로젝트. 굴로 양상이야? 오? 선호공이야? 자, 채소 온실 농장입니다. 남새. 남새라는 말이 채소라는 온실 남새 농사에서 이거 온도 관리, 영양의 관리, 병해충 예방 사업 이 세 가지역으로 철저히 이거 지킬 때만이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야, 북한에서 본 영상 중에 이렇게 녹색 많은 거 처음 본다. 저희 때는 1호 과일이 배송되는 라인이 있어요. 이제 다 김 부자한테 납품되는 과일들 나무를 심을 때 나무 밑에 꿀이랑 설탕 같은 거를 같이 묻어서 아까워. 키우면 그 당분이 엄청나게 더 올라간대요. 당도가. 당도를. 단백질 응급 확장. 송어. 공기는 최고 좋을 거예요. 뭐야? 염소. 천연염물. 그러네. 천연염을. 우와. 이제 돼지. 깨끗하다. 와. 이야, 이 처음 보네. 와, 진짜 깨끗하네. 진짜 깨끗하다.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이게 북한 시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깨끗하고 뭔가 진짜 북한 시설 같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우리나라 시설보다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깔끔하게. 사실은 저것은 그 일반적인 생산 방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생산 방식 이런 걸 그러니까 경제성을 염두에 안 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운공목장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돼지고기부터 여러 가지 이제 육류들 그 최고급층들이 소비하는 육류들을 생산하는데 사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에 필요한 게 그 사료잖아요. 이 사료를 갖다 천연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도축해서 가공하는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사료도 완전히 친환경 사료. 그다음에 돼지를 마사지까지 해준대 이렇게. 돼지를 마사지까지 해준대 이렇게. 마사지 한 사람당 한 돼지 마사지? 마리당 한 사람이 거의 붙어가지고 마사지까지.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매일 목욕시켜주고 아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똥 같은 거 싸자마자 하나도 안 보이는. 바로 치워버리고 하고 해서 완전히 깨끗하고 부드러운 고기 진짜 친환경 고기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어떤 특수한 목적 또는 특수한 소비자를 위한 특별한 생산 시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돼지가 지가 돼지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집사를 두는 거죠. 고양이만 집사가 아니라 뭐 사람을 집사로. 사람을 집사로 두고. 우리도 뭐 가축 기를 때 뭐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뭐 어떤 기능성 사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를 북한도 배우고 있는데 도입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일반 주민들을 위한 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그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김일성이나 고위층, 핵심층들을 위한 어떤 공급망에만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최신 시설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북한에 가서 저 소 키우는 거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영농 후계자분들하고 같이 가서. 근데 소가 저렇게 다 말랐어요. 갈비가 이렇게 나오고 그 고기가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들, 우리 사료 전문가 이런 분들 말씀이 저거 우리한테 맡겨주면 한 2달 반만 기능성 사료 먹이면 사이에 마블이 싹 끼면서 기가 막힌 게 될 텐데 저렇게 이 사람들이 못 키우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북한도 이제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하는 거고 그게 또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입하는 거죠. 그렇지. 북한 정권 유지의 핵심은 어쨌든 김 부자,
지금 이제 김정은의 건강이에요. 김정은이 건강하면 이 체제는 안정되게 유지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하겠습니까? 김정은의 온몸을 관리하는데 그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이것을 가장 깊게 연구했다. 정자. 소문이 있습니다. 뭐 힌트를 드리자면 뭐 이만갑 남자 출연자 분들 중에서는 뭐 제가 단연 저기 하지 않을까. 갑자기 뭐 나이를 보나 뭐 뭘까요? 달리기? 전립선? 뭐야? 전립선 아니야? 피. 혈통이니까. 정답은 바로 정력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바로 정력이라고 합니다. 정력. 여기 중에요? 정력에 대한 아, 정자도 아니고 정력이야? 정자를 포함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연구할 수 있지? 정력을? 여기는 이제 김부자잖아요. 그죠? 전부 이제 남자들이고 남자의 힘의 상징이 정력이다. 이렇게 이제 김부자 라인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도 과거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성욕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욕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음식을 갖다 줘도 뭐 만족하지 못했다. 성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력을 보존하고 성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하구나. 희한한 연구소가 다 있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그 더티 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전성기 때 아주 그 마초적인 경찰로 나오는데 이 경찰이 쓰는 무기가 44 매그넘이라고 굉장히 총신이 긴 피스톨이에요. 근데 그게 소위 이제 마초 시대의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어떤 그 재밌는 분석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자꾸 저렇게 로켓에 집착하는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정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리만족. 약간 ICB만이라는 거지. 보태드린 뭐냐면은 이건 거의 정설이에요. 해밍웨이가 무기에 집착을 했잖아요.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그 해밍웨이가 해밍웨이가 이제 마초했죠. 엽총을 엽총을 들고 좋아하고 사냥도 많이 사냥 하고. 좋아하고 무기에 집착한 이유가 정력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남성성이 남성성이 떨어지니까. 없어. 그리고 히틀러도 이것도 거의 정설인 게 히틀러도 무기에 그렇게 집착했던 게 뭐냐면 성불구였다고 하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의사들이 볼 때 의사들의 보는 이제 관점으로 보면 김정은의 그 체중, 나이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 이걸 합쳐놓으면 김정은은 발기부전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라고 나는 혹시 체구 때문에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비슷한 체구들이니까 전혀 뭐 그래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이상해지는 거야. 실제로 봤는데 그때부터 내가 선배랑 호칭을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봤다는 게 이상하지. 아니야. 사실 뭐 고대 왕들도 장수 숫자나 이 복복자를 베개에다 이렇게 써놓고 잤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는데 사실은 수면의 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데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이제 관갑이었었죠. 관갑이었던 1972년도에 노동당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인민들에게 참새 잡아오라고. 참새? 참새 짹짹짹짹. 실제로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이제 관갑이었었죠. 관갑이었던 1972년도에 노동당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인민들에게 참새 잡아오라고. 참새? 참새 짹짹짹짹. 참새 깃털로 이불을 만들면은 알았어. 여기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딘가에 있는 요 털만 쓰는 거지. 여기 정력이 좋다고 해서 요걸 뽑아가지고 이불을 국수다운처럼 참새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엄청 잡아야겠는데 참새 요만한 애들은 여기 거기에 한 부위만. 멸종이 됐겠죠 거의. 더 정력이 올라간다고? 미신인데 이거는? 미신 같은 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대통령 유고가 되면 선거를 치러가지고 뽑는 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옛날은 왕조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했던 게 세자책봉이었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올 때 20년 걸렸어요. 이양하는데 권일양.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정일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김정은한테는 아주 급속하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김정은부터는 아래가 없잖아요, 지금. 애들이거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습 구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세습할 사람도 지금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군부에서 누가 치고 나와서 쿠데타를 할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마다 우리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상황 자체가 모험적이면 행동 자체도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불안감이죠. 다 전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언제 어떻게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에게 무언가 급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 있으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미국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계획은 뭐냐. 첫 번째로 북한 김정은이 유고시에 벌어날 수 있는 위협, 국지 도발 위협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인데 북한은 그동안 내부가 불안정할 때 외부의 어떤 혼잡함을 극대화해서 내부의 불안을 통제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포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우리 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일대에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 행위를 북한이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이 고도화된다라고 우리 군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인데 북한이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생화학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전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전면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작게 5029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 영토 내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입니다. 무정부 상태에 놓여서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아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북한 당국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군사적 물리적으로 개입해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요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선제 공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선제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군사적으로 가장 먼저 하느냐? 바로 첫 번째가 핵시설 해체, 두 번째가 참수작전입니다. 핵시설 해체는 우리 정보당국과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핵시설을 가장 먼저 우리 군이 가서 장악하고 해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북한 군부의 핵심 인원들을 다 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사시에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다. 가장 지금 우려를 하는 국가가 어딜 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 나는 제일 애매할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지고 수십만 명의 이제 난민들이 이제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 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라는 밀약을 맺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버튼을 누를 사람이 없었다. 이거 빨리 누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실제로 죽었다라는 판단이 쓴 직후에 일단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 건너가지고 평안도는 중국이 장악하고 함경도는 러시아가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미군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평양 이남을 나누자. 이래가지고 3개국이 뭘 또 나눠요? 일단은 나눠가지고 통제를 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간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먼저 통제를 하겠다. 말도 안 돼. 이런 비를 했다는 것이 중국이 공개를 해가지고 파문이 인 적이 있어요. 나는 너무 놀라웠어요. 김정은 하나 저는 사실 김정은 혼자만 배 터지고 주민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은이 빨리 죽어야 국민들이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를 들으니까 김정은이 하나 죽으면 아비규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더 무서운 상황들이 오겠네. 김정은만 죽으면 우리가 북한을 해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완전 했었는데 쉽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네. 이거 아무튼 어떤 생각을 해봐도 김정은이 갑자기 죽는 거는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사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알죠. 네,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 아버지인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사실 26살밖에 안 된 자기 막내 아들한테 권력을 후계를 넘겨주려고 그 마지막에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니고 이런 것도
결국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거 걸 아는 거야. 알았던 거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지금 딸 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 뭘까 하는 게 사실은 아직은 이제 정확히 판단은 안 서지만 김정은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그 김정은의 몸부터 어떻게 보면 이 속마음까지 엑스레이 찍듯이 이게 좀 들여다봤는데요. 건강검진이요. 예, 건강검진이었는데 김정은 씨 이대로 좀 괜찮으시면 그 남조선에서는 그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김정은에게는 200세 시대, 아니 300세 시대까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도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김정은의 상태, 체중과 가지고 있을 질병과 그 질병의 위험성을 본다면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할 때죠. 네. 그럼요. 반드시 해야 될 때죠. 몸무게를 자꾸 저희 보고 몸무게를 자꾸 저희 보고 얘기하시죠. 정신 차려. 같이 듣겠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체중 줄이고 그에 알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정확한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체중 140kg을 넘나드는 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사실 뭐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음악 선정은 정말 궁금합니다. 체중? 별로 어려운 거. 비만인데 어떻게 이거를 되게 너무 가벼운 곡이요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오늘 골라온 곡은 그 하와이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이스라엘 카마 카위올레라는 아티스트의 이제 Summer Over the Rainbow하고 What a Wonderful World 이제 두 곡을 접속하는 거예요. 이 김정은과 이스라엘 카마 카위올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카마 카위올레는 하와이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의 어떤 독립을 주장했던 인물이고 또 노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하와이의 그 위상을 높였던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과체중이셨어요. 이 몸에 질병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늘어났냐면 340kg. 140보다 더. 그리고 결국은 140kg 는 수면 아무것도 중에 아니네. 자기 체중에 압사돼서 돌아왔어요. 하와이에서는 거의 국가장처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건 어떤 사람이건 결국은 건강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역설적으로 노래한 What a Wonderful World 같은 노래처럼 결국 김정은이 꿈꾸는 뭔가 행복한 세상이 있다라면 사실은 그건 자신의 건강과 평화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TV로 나오는 걸 보면 항상 이게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를 했을까 배를 보면은 그리고 배가 정말 남산만하잖아요. 저 남산만한 배를 유지하려면 운동도 아예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살 많이 찌고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김정은 같은 경우도 그런 병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인병 같은. 그러네. 그럴 수 있죠. 저도 2015년도까지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김정은 시대에 그냥 한 7, 8년 정도 살아봤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 막 갑자기 살이 쪄서 나오니까 아 저러다가 아버지보다 더 빨리 죽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때 김정은이가 할아버지처럼 막 빙의하려고 막 그 중절모를 쓰고 막 시꺼먼 망토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막 나와서 하지만 너무 살쪘으니까 아 빨리 죽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취재원한테 정보기관 취재원한테 들었던 얘기가 의외의 병명이었어요. 인썸니아. 인썸니아? 불면증. 불면증. 김정은이 수년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흰머리가 좀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폐원치 나왔는데 옆머리를 자꾸 김정은이 밀잖아요. 그 이유가 옆머리에 흰머리가 요구적 많이 포착이 됐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게 수면 부족이고 수면 장애고 불면증이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김정은이 새벽까지 폭음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관측이 돼요. 얼굴이 부어 있고 손발이 부어 있고. 근데 그 폭음을 하는 이유가 불면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그 불면증의 근저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네. 내 남겨진 내 딸하고 아들들도 제거될지 모른다. 불안장애요. 굉장한 불안장애로 인한 불면증이 있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 시달린다는 뉴스가 내외신에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불면증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그 신빙성이 있네요. 왜냐면 불면증에서 반드시 쫓아오는 게 우울증이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기죠. 북한 대내 보도도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요? 김정은의 막 이렇게 애민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그걸 보도를 하면서 쪽잠의 제기밥에 딱 어울리네요. 새벽 5시까지 일을 한다. 네. 나의 일과는 새벽 5시 끝나고 조금 있다 또 나와서 당신 보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령께서 이렇게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제 그걸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늘 두 가지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잘 사는 공산주의 이상향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이라고. 잠이 정말 그립다 하신 우리 원수님. 혹시 주민들 이제는 뭐 어지간히 알겠지만 주민들 중에는 혹시라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쪽잠에 제기밥 먹고 어쩌고 해서 부르는 거라고. 네, 저희들이 막 울면서 막 그 장군님 쪽잠에 제기밥에 현지지도 이어가신다고 하면은 앞에서는 같이 울어요. 그 눈물 쓱 닦으며 돌아서서 무슨 그러겠어? 그러면 저렇게 살짝 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주의 공개를 서두른 이유. 그 첫 번째는 건강 이상설입니다. 자, 몇몇 언론에서 김정은의 건강 안 좋다 징후를 발견했다고요. 예. 아까 말했던 이제 불면증 함께 보면서 합병증이잖아요. 지난 2월 8일 북한군 창건 75주년 기념해서 공개된 행보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귀빈실에 앉아서 이제 식전 행사를 김정은이 관람하는 딱 모습이었어요. 네. 그냥 얼핏 보기엔 굉장히 느긋하고 혈색도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손목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목이요? 손목? 측근들과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을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꺾고 있어요. 2020년 때도 그랬어요. 5월 23일에도. 어머나. 습관 아니에요, 습관 그냥? 그리고 2016년에도 아파요, 이거 이렇게 하면. 16년, 20년, 23년 매해 포착이 됐는데 이게 같은 부위거든요. 같은 부위. 그러니까 왜? 그럼 똑같네요. 오른 아니 저 왼손으로 왼손인데 오른손이고. 그렇죠. 손목을 꺾으면서 무게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이게 해보면 불편해요. 아프네. 특히나 예. 이제 체중 있는 분들은 하면 더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뇌경색 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팔 이쪽이 뭔가 마비도 오고 그래서 저 집안이 다 대부분 이제 심장 질환으로 죽었잖아요. 네.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심혈관, 그렇고 네.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막힌 혈관을 뚫어야 돼요. 그 스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허벅지로에서 이게 넣어야죠. 허벅지는 어디든 일단 찾아야 돼. 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저 사진과 또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이 오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른손을 들었을 때 까만 점이 네. 맞아요. 포착이 된 게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여기가 심혈관 개통으로 스탠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뚫었던 구멍이 아닌가라는 사진이 맞아요, 그때 두 차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너무 과한 해석은 아닌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어릴 때부터 자세가 별로 안 좋아서 뭐 라운드 숄더에다 허리 펴라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고. 맞아요. 근데 저 한 자세에서 그 정도로 중증이라면 저는 거의 지금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훈 씨도 똑바로 앉아 있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그 정형외과 전문의가 저 사진을 봤나 봐요. 네. 그분 말에 따르면 저게 뭐 외측 상과염이나 손목 병변에 걸리면 저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이제 손목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명의다 하더라도 그 사진 한 장 딱 보고 이거 뭐 그렇죠, 이거는 좀 맞아요. 하고 있다. 김태형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편해요? 손이 너무 비슷해. 손이 너무 비슷해. 좀 느낌이 어때요? 살쪄서 그래. 괜찮으세요? 제가 이걸 자주 하거든요. 제가 이걸 자주 하거든요. 정말요? 왜요? 제가 왼팔은 안 하고 오른팔로 이걸 진짜 자연스럽네 이게. 왜? 아니 이렇게 하면은 내 몸에 이제 상체 무게를 이렇게 내가 허리로 다 버티잖아요. 그럼 허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하면 이게
축이 돼가지고 몸을 살짝 지탱하기 편해요. 여기가 굉장히 무리가 갈 등산할 때 텐데. 이렇게 지팡이 쓰듯이. 근데 한 전문가는 고도 비만 체형 있는 분들이 손등에도 살이 많아서 푹신푹신해요. 쿠션.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네. 손목이 저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뼈가 닿아서 아픈데 고도 비만들은 뼈가 안 아프고 시원해. 네. 그렇지. 아주 정확한 팩트를 건강 이상설은 무슨 말도 안 되세요. 이거에 그 우리 뚱뚱한 사람들이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시원해. 요 자세. 요 자세. 맞아. 맞아. 배에다 올려두고. 메이크업 받을 때 보면 뚱뚱한 애들만 다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 근데 이게 진짜 편해. 그렇지. 이제 뭐 버릇의 자세지 뭐 건강이 그런 이상하고 설도 이런 거 있어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건강 이상설. 어쨌든 어색하잖아요. 어색하니까 네. 많은 언론들이 좀 집중을 한 거고 네. 이게 이제 과연 건강 이상이냐 비만이냐 요거의 문제인데 두 번째로 보실 사진과 영상은 3월 초면은 사실은 굉장히 날씨가 그래도 꽃샘추위도 있고 쌀쌀하잖아요.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 현장을 참관했던 날이었거든요. 겨울 코트예요. 주에도 겨울 코트, 김정은도 겨울 코트, 장성들도 다 군용 두꺼운 코트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신발을 좀 한번 주목해 주시죠. 김정은이 신은 신발. 두꺼운 코트 밑에 자세히 보시면 굽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샌들이에요, 샌들. 샌들이에요? 예. 어정쩡한 가죽 샌들을 신고 왔어요. 진짜로요? 열이 맞나? 예. 굉장히 이거, 좀 확대 안 어색하죠. 진짜 샌들이라고요? 아니 뭐 열이 맞나? 이렇게 쭉쭉 찢어진 샌들이. 나는 이거 알 것 같은데. 제 친한 가수가 한겨울에도 슬리퍼를 신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물론 열도 있고 뭐도 있는데 약간 통풍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비만인 분들이 또 통풍이 있으니까. 통풍 때문에 신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예전에 김정은이 절뚝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지팡이도 짚고. 당시 김정은이 좀 절뚝이는 모습을 보고 통풍 내지 족근관 증후군을 앓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족근관 증후군을 앓는 환자들은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을 신어야 된대요. 그래서 겨울에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 밑에 이제 샌들을 신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패션 테러리스트인 거죠. 패션 테러리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가죽 샌들이거든요. 3월이면 이게 지금 어디 평북도 쯤에서 찍은 거로 보이는데 추워. 여기보다 한 3, 4도 차이가 나요. 추운데 저게 샌들을 신고 나간 걸 보면 저거 가지고 뭐 샌들 신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쩔뚝거리고 지팽막 씻고 밴드 붙이고 손목 붓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분명히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2021년도에 8차당대 노동당 대회를 했는데 당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조선노동당 제1비서직을 신설한다. 제1비서는 당총비서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2014년에도 잠적에서 안 나왔고 2020년 유명하죠. 잠적서. 맞아요. 굉장히 유명했잖아. 죽었다 살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감춘 지도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지 16일째지만 김 위원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때도 어쨌든 안 나왔댔거든. 네. 근데 그 이듬해 제1비서직을 신설하고 자기를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심적으로 뭔가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 플랜 B를 맞아. 플랜 B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만 있었으면 사실은 그냥 해프닝처럼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쌓아진 사건들을 봤습니다. 그 미국의 타블로이드지 글로브란 타블로이드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지난 5월, 6월 사이에 김정은이 김여정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선수를 쳤다. 오빠를 안 하기 전에. 오빠를. 가능한가? 그래가지고 먼저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오빠인 김정은을 참수했다라는 뉴스가 글로브지에 나왔는데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결국 김정은이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서 외모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집권을 해서 평균 7kg
매년 평균 7kg씩 쪘어요. 너무 웃겼던 게 언론에서 수척해졌다, 야위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 상태를 보고 수척하거나 야위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였으면. 근데 우리 언론들이 수척하다라고 야위다라고 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목 장사가 아니라 최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의 몸무게가 키 170에 몸무게 140에서 150 사이였어요. 그런데 최근의 야윈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냐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몸매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손목에 착용한 시계줄을 분석한 거예요. 어머, 시계줄. 바로 이건데 2020년 11월 30일 때 시계줄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시계줄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있어요. 시계줄이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체중의 변화, 또 웨스트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있거든요. 실제 김정은이 처단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가 김정은을 처단을 했어.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대신 내보냈어. 그러면 저렇게 외모가 많이 바뀌게 보이게 하지 않죠. 적어도 진짜 막 거의 비슷하게. 그러다가 95kg로 가깝게 만들어 놓지. 광해처럼, 영화 광해. 네. 미국의 어느 나 요새 음모론에 많이 빠져 있어. 이거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의 어느 정보기관에서 일부러 이거를 그쪽에 흘렸어. 아, 일부러? 흘려서 이게 뭐 여러 군데에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개연성은 참 낮아 보이지만 누군가가 김정은에 대해서 쿠데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우리 정보 당국도 미국도 항상 김정은에 대해서 내부의 봉기 내지 쿠데타 가능성을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플랜 중에 하나로 봐요. 계속 흘리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김정은의 목을 쳤다면 하지만 그건 김여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김정은은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고 손망치한이기 때문에 친다면 김여정이 칠 수 없고 다른 군부의 누군가가 칠 건데 그런데 혹여 누군가가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래. 오빠의 마음속에 자, 제가? 나는 이런 의심의 씨앗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 김성민 대표님 말 안 되죠? 안 되죠. 이 김여정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 공동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가 있어야 빛이 나는 여자지. 맞아요. 김정은이가 없으면 시골 안악내예요. 근데 대표님 그게 재벌들도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고 파장이 나는데 이 권력을 두고? 아니 근데 북한사에서의 권력은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한 말이 있어요. 당에서 신임을 줄 때 너는 인간이고 당의 신임이 없어지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전 국민들에게 탈북자 반대하는 집회 시위하도록 지시 내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김정은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김정은이가 없으면 자기 전제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얘가 쿠데타 이룰 가능성은 없고 말도 안 된다? 예, 말도 안 되고 하면은 군부가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허지웅 작가 아닌 거지? 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 아직 모르겠어요. 같은 마음이야. 저는 아까 얼핏 얘기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만약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아니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에이 쟤네 뭐 공신력도 없는 애들인데 근데 이런 기사가 자꾸 재생산되고 사람들한테 읽히고 이게 이슈가 되고 이게 하나의 뭔가 흐름처럼 돼버리게 된 나중에 뭐 개연성은 정말 적지만 김여정과 김정은 사이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치. 야, 그러면 너무 진짜 드라마 같다. 찜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확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 확신에 자그마한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의심이라는. 야 이거 뭐 있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나비.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건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좀 초심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요럴 때 이런 얘기 잘했지. 그러니까 한참 이거 막 뉴스 보고 있는데 오빠 이거 드시라요. 그 주스를 줬어. 아 그러면 좀 이제. 야 이거 뭐 탄 거 아니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시라요. 일단 그 타블로이드지는 미국에서 광고를 안 받아요. 오? 왜냐면 광고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왜 저런 그 황색 언론에 그 광고를 했냐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예 광고를 안 받는 대신에 부스로 승부를 해버려. 많이 판다. 아, 많이 파는 걸로 그냥. 그래서 미국 저기 버스 정장 이런 데 가면 앞에 그 신문 가판대 있잖아요. 맨 앞에 꽂혀 있는 게 타블로이드거든요. 아니, 광고를 해봤는데 어떻게. 그만큼 많이 팔리는 거예요, 부스가. 사걸요. 왜냐면 이 기사를 보면 사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에 실리는 신문이 이제 황색지. 봐봐요. 김정은 지금 참수를 나왔잖아요. 예. 그거의 동급인 타블로이드 어떤 기사가 나왔냐. 마이클 잭슨이 알고 보니까 아빠가 이태였다. 마돈나가 알고 보니 남자다. 진짜로? 이거 나 어떻게 알아요? 진짜로? 이거와 똑같은 레벨로 김정은이 참수다. 사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타블로이드지에서 원천적으로 처음에 이제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은 저는 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종합을 해보자면은 사람들이 계속 김여정을 얘기해. 그러면 잠깐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김여정한테 힘을 너무 많이 밀었어. 그렇죠. 의심을. 김여정의 위상이 지금 이 정도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문화 현상이에요. 카게무샤 이건 일본 대중문화 현상이고 이런 식의 기사를 싣는 것은 미국의 서브컬처 하이 문화 현상이고 그래서 시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일본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고 너희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죠. 그래요. 맞아요. 그 한참 건강 문제 이야기 나올 때가 또 태양절 때. 작년? 예, 작년에 태양절 때 1000배를 빼먹었다는데 태양절 1000배를 빼먹는 경우는 아무래도 진짜 드문 경우죠. 맞아요. 예,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니까 이건 비상사태 아니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이 태양절 참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CNN이 세계적인 대오보를 한번 내요. CNN이요. 어떻게 오보를 냈냐면은 정확하게 그 워딩을 보면 US Defense Official이 이 펜타곤 국방부의 관리가 지금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레이브 데인저 상태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도 봤어. 펜타곤 관리가 얘기했다고 하는 걸 CNN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 그레이브라는 그 단어는 전쟁 직전에나 쓸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거든요. 그걸 CNN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걸 또 옆에 있던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또 인용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간 거예요. 김정은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며칠 후에 비료 공장 또 그 준공식에 따라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NN이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 문책 당했을걸요 아마? CNN 이런 데서도 소문이 났는데 중국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뭐라고? 김정은이 엄청 건강이 안 좋다 해가지고 뭐 대외 연락부장 이런 사람이 의사를 데리고 전문 의사를 데리고 평양으로 급파됐다. 소문 들었어요. 네네 이런 소문도 났었고 뭐 북한은 원래 김정은 하면 주치의가 딱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 사람 외에도 다른 능력 있는 의사들이 뭐 평양으로 뭐 집합했다 뭐 이런 소문들 야사죠 여기서처럼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었어요. 실제로 우리 언론에서도 김정은의 팔목에 있는 반점을 주목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점에 있는 자국이 많은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심장이나 심혈관 어떤 스텐스 수술을 한 자국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뭐 강력하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 제 추측은 뭔가 중차대한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그게 중태까지는 아닌데 뭐 치료 혹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실은 정론이에요.